언양 지역은 예부터 경주, 밀양, 양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울산을 드나드는 중요한 길목이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방송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네. 너무 재밌었다, 유익했다, 울산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더 경건하게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울산실록 어떤 이야기를 하실 예정인가요? 네, 5월이죠 지금. 네, 5월입니다. 5월이고 이제 5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요. 이틀 뒤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5월 11일. 5월 11일, 저는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5월 11일이 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이 민족 정신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미랄 같은 존재인 바로 동학. 이 동학의 모든 것이 사실은 울산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걸 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깊은 산골짜기에 있어도 아름다운 경치를 품고 있으니 숨길 수 없는 곳, 바로 잡계천입니다. 선생님, 제 앞에 흐르는 게 이게 잡계천이고 네. 이곳이 그 유명한 정자, 그 작천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그 시와 노래가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그 유명한 작천정, 네. 잡계천 이런 곳입니다. 앞에 있는 이 작천정은 너무나 좋은 이 잡계천을 보다 즐기기 위해서 1899년에 그 언양 군수로 부임한 최시명이라는 분이 작천정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풍류를 즐기기에 너무 좋은 땅이다. 그리고 이 가늘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다가 자기의 이름들을 막 새겨놓은 겁니다. 여기도 아주 유서 깊은 장소였군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또 굉장히 의미 깊은 또 바위가 하나 있어요. 어떤 바위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 아니고 네네. 뭔가 엄청난 것을 새겨놓은 바위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선생님. 네.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바위가 있는 봉화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얼마 오르지 않아 웅장한 바위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글자 한 획 한 획에 담긴 정성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네, 선생님,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작천정에서 네. 금방어죠. 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인내천 바위입니다. 인내천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한 동학, 네. 동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아주 함축적인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 인본주의고 모든 민주주의 바탕이기도 하고 평등 사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념이기도 합니다. 네. 사람은 곧 하늘과 같기에 모두가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인내천. 폭정과 수탈이 만연했던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었는데요.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인내천 바위는 특별합니다. 뭔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이 인내천 바위가 1915년도 그 일제감정기 때 새겨졌다 하더라고요. 어째서 그 시기에 지어졌나요? 동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항일 운동도 많이 했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글을 쓰고 돌에 새긴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 당시 시대상에 빗대어 보면은 그렇죠. 바위 새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 커다란 의미였겠네요. 그러니까 이 언양이라는 지역은 항일 운동, 민족 정신 이런 게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상까지 담은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인내천 바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 당시에 뭐 3천여 명의 천도 교인들이 있었다는데 상당히 많이 번성했었고요. 그 뿌리가 바로 울산이고 동학을 만들고 동학을 다듬고 했던 그 뿌리가 바로 우리가 다음에 가는 이 시내 유곡동에 있습니다. 중구 유곡동에는 동학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고즈넉한 분위기가 꼭 시골 할머니 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여기 길이 아담하지만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이제 수은 최재호 선생님의 유허지입니다. 유허지. 유허지요? 예. 유허지가 어떤 곳인가요?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이라든지 뭐 그런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다녀갔던 이야기가 있었던 자리, 그런 곳에 비석을 세워두고 흔적을 다시 재구성한 곳, 이런 것을 유허지라고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 여기에 터만 있고 별게 없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동학과 관련된 깊은 어떤 이야기들이 간직된 곳인데 여기에 뒤에 보이는 저것이 이제 유허비고 네. 후손들이 수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머물면서 동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다듬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유허비. 여기가 150년 전에 이제 그 수은 선생님께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던 초당, 이걸 복원한 곳. 저쪽 앞에 보이는 동학관은 아주 최근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울산 중구에서 만든 동학관. 동학의 교리라든지 수은 선생님의 삶의 스토리,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다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든 장소. 동학에 관한 것으로는 전국에서 지금 유일한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울산에 있습니다. 최재호 선생은 동학을 창시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는데요. 혼란했던 조선 후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련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이곳 출신이신가요? 네, 그 수은 선생님은 경주 출신이거든요. 경주요? 네, 네. 경주에 가면 용담정이라고 있는데 그쪽 출신인데 이 경주에서 굉장히 한때 날렸던 집안, 최씨 집안의 그 후예입니다. 최재호 선생님 때 와서는 아주 몰락한 양반가가 돼가지고 아버지였던 그 최옥이라는 그 아버님은 안타깝게도 뭐 그런 좋은 시절을 맞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서당에서 아이들을 후학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꾸려갔던 몰락한 양반집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학구열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굉장히 또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리를 그 서당 밑에,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계속 듣고 그 들은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익힐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 최옥이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의 총명함 때문에.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교육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로 배웠던 거네요. 어린 시절 적어놓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담유사에 나오는 몽중 노소문답가라는 가사 작품입니다. 네네. 제가 그 작품 중에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0살 되어서 총명함이 사강이고 지혜로운 사교력이 평범치 아니하고 재주와 기량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 항상 근심하기를 어지러운 이 세상에 임금답지 못한 임금, 신하답지 못한 신하, 아비답지 못한 아비, 아들답지 못한 아들, 밤낮으로 탄식하니 그 답답한 마음은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총명하고 아는 것을 자꾸 많아졌는데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 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저항의식. 재능을 펼칠 수 없던 시대 상황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불행이 연이어 찾아오면서 그의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1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더 이상 뭐 집안에 그 별 크게 의지할 것도 없고 가산이 많이 축적돼 있는 부잣집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장가를 간 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집이 홀라당다 불이 타버립니다. 경주 본가가 완전히 화재로 유실을 했기 때문에 진짜 쌀 한 톨 안 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남아있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울산 처갓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수은이 그 시절부터 11년 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11년 동안요? 네, 11년 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니는데 학문적인 성과도 이뤘지만은 뭐 무술도 또 아니면 점술이라든지 뭐 다양한 공부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11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여시바위골 이곳에 돌아오게 되죠. 그럼 11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예. 울산에 오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최재호 선생이 유랑 생활을 청산하고 울산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울산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신이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공부에 정진을 합니다. 자기 수련에 정진을 하는 거죠. 수련에 정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신비한 경험이 뭐냐면 이곳에서 어느 날 그 금강산 유점사에서 왔다는 어떤 스님을 만납니다. 그 스님이 자기가 그 유점사에서 하늘로부터 어떤 그 책을 하나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이 책을 봐도 해석이 안 된다. 경주하고 울산 쪽에 오니까 선생님, 수은 선생이 이제 확신이 높다는 소문이 들어서 내가 왔으니까 사흘 말미를 드릴 테니까 이 책의 뜻을 좀 파악을 해달라. 이러면서 호련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사흘 동안 수은 선생이 그 책을 들고 잠도 자지 않고 책을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스님이 다시 왔는데 난 이 책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책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호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뭔가 깨달은 바를 얻어가지고 1860년 그때가 4월 5일인데 그때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동학의 가르침은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시천주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늘님이 있다. 네. 이게 이제 수은 선생님이 처음 그 동학을 만들 때의 사상입니다. 동학의 시천주 사상은 인간에 대한 평등과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천민도 양반도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을 품은 동학은 반상의 법도를 깨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최재호 선생님의 시천주 사상 그리고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게 이제 동학은 뭐 같은 의미입니다. 시천주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님이 있다. 네. 최시영 선생에 와서는 그 시천주라는 있던 이념이 사인여천이라는 걸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늘은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것이 이제 3대 손병희 선생에 와서는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도 천도교로 종교로 바뀌고 그러면서 시천주, 사인여천 이것을 이제 인내천으로 다시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혹시 저희가 동학을 이걸 단순하게 종교로만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학이 태동하게 된 것이 사회의 부조리,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체제에 대한 불만,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수은이 이 땅에서 차명을 다하고 난 이후에 수은의 제자들이 천도교로 종교로 발전을 시켰지만 대부분 사회운동으로 이걸 성화시켰거든요. 단순한 종교를 뛰어넘는 어떤 개혁의 사상, 또 개벽 사상 이런 쪽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최재호 선생은 백성을 혹세무민했다는 죄명으로 차명을 당했지만 그 정신은 남아 백성들을 변화시킵니다. 동학이 그 조선시대 때 어떻게 사회개혁에 영향을 주었나요? 1860년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에 동학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의 집안들이 거기에 태동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봉준이라는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 거기도 동학도였거든요. 이 동학도가 그 조병갑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폭정,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됐다 해가지고 동학도들과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끊임없이 관과 싸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점점 더 세를 확장하죠.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동학도들이 조정에 요구한 것은 노비제를 없애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초창기에 이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일으킬 때 동학교도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네. 흔히 잘 알고 있는 울산의 3대 그 3.1운동, 그 만세운동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병영에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했던 병영 3.1운동이 있고 또 학생 이시를 중심으로 했던 그 남창 3.1운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양 지역은 천도 교인들이 중심이 됐던 3.1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동학은 정말 그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군요. 종교를 뛰어넘는 네. 우리 민족에게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정신적 지주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 때는 이 동학은 역사책에 나오니까 그냥 배워야 된다 이런 주제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작부터 의미까지 쭉 그렇게 들어보니까 네. 이게 역사로서 무조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인내천 사상이 던지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 그 울산실록에 그 동학을 어떻게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그 울산실록의 동학은 네. 이 동학 자체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정신적인 뿌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본주의, 인내천, 그리고 평등주의 이런 사상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동학이거든요. 이 동학이 사실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출발선이 울산이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잘 개성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학이 울산에 출발했다는 걸 정말 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등주의의 기본을 두고 민중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동학.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동학이 울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